예, 안녕하십니까. 인사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설명의 일부를 진행하게 될 이제 금동훈 원장입니다. 베리타스에서 원장을 맡고 있고, 리트에서는 리트 법학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설명의 진행 순서를 조금 말씀드리면은, 1부는 리트 전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2부는 우리 본원 소속 변호사님들이 리트를 이제 실천적으로 본인의 경험에 비춰서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여기에 대한 소개를 추리논증 담당 변호사님이 이제 강의를 마치면은 그 다음 언어이해 담당 변호사님들이 그 다음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학원의 모토가 합격 경험이 이제 합격을 만든다 이런 모토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좋은 학원들이 있지만은 전문성 부족이다. 저희들 볼 때는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수험생들도 역시 가지고 있고 학원 측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학원의 출범 취지를 잘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그 12월에 진행되는 무료 강의는 지금 100여 명이 접수해서 아마 개강할 때쯤 되면은 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빨리빨리 이제 접수를 하셔가지고 좋은 강의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리트는 뭐 이제 곧이다 이렇게 하면은 경험이 오래 있기 때문에 또는 뭐 개인적 경험이 3년을 했다 4년을 했다 하기 때문에 시행착오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리트는 전부 처음이시죠. 처음이시니까 뭐 학원 선택부터 강의 선택 이런 부분까지 다 시행착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모든 수험 준비는 뭐 변호사 시험이든 아니면 이제 많이 준비하는 변호사 시험이든 아니면 로스쿨 시험이든 다 마찬가지로 초기에 시행착오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크게 보면은 이제 학원의 상황인데 제 눈에는 학원이 독점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또는 반대로 학원이 난립 상태다 이런 느낌도 아울러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원은 난립 상태인데 일단은 학원을 선택하고 그 다음 선택한 학원에서 강의를 선택하는 부분에 수험생 체크리스트들이 몇 개나 있습니다. 굵직한 걸 보면은 정체불명 학원들이 있습니다. 난립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선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제 선택을 하시면 안 되는가 하면은 컨텐츠 부족이 무조건 발생합니다. 그 전문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는 사람 개인이 또는 이제 한두 사람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제한적인 그 부분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그건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 학원은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학원을 선택하게 되면은 불필요한 강의들을 많이 개설하게 됩니다. 학원은 이제 본질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독점화되다 보면은 또 이익을 이제 추구 확장성 때문에 자꾸 불필요한 강의를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리트 응시 경험이 없는 강사, 이 강의도 역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전문성 부족입니다. 아마 리트 응시 경험이 없는 강의를 듣게 되면은 사후적 풀이다 이렇게 이제 수험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문제를 보고 그 다음 답을 보고 답에다가 본인의 설명을 끼워 맞추는 쪽으로 그 실천 감각이 조금 실천에서 써먹기는 적당하지 않은 형태로 강의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를 들으면은 그럴듯하다 이렇게 하는데 본 시험에서는 활용도가 아주 낮은 그런 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크게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정평나 있지 않는 학원이다 배제를 해야 되고 그 학원에서 불필요한 강의가 너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불필요한 강의다 이 부분은 수험생들이 잘 고르기가 힘듭니다. 이건 학원이 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리트 응시 경험이 없는 강사다. 이 부분은 약간은 효율성은 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베리타스 학원이 타 학원하고 차이점입니다. 일단은 1번을 모토로 잡겠습니다. 불필요한 강의를 개설한다. 이 부분은 수험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뭐 경제적 부담이야 나중에 사회 진출해서 복구하면 되지만은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1번은 이제 아주 저희들이 주위에서 이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리트에 맞게 수강료를 책정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가다 이런 느낌은 들어요. 이제 이게 고액 수강료가 이제 가능한 형태가 경쟁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경쟁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합리적인 선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수강료라는 것은 강의에 얼마나 노력이 드는가 여기에 따라서 또는 시험은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가 여기에 따라서 수강료가 책정되는 게 시장 원리에 맞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왜곡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은 리트 고득점 경험이 있는 현직 변호사 위주 강사진을 구성을 했습니다. 아주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셨고, 또 그 안에는 뭐 현재 변호사 타이틀은 있지만 과거에 강의 경험이 많은 분들이, 아주 베테랑인 분들이 많이 지원하셨고, 지금 학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변호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실전률을 준비하는 것이, 실전 감각을 높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시험 직전에는 스파르타 캠프를 운영해서 마지막 집중 학습은 필요합니다. 모든 시험은 그렇습니다. 모든 시험 직전에는 집중적으로 학습해야 이게 활성화가 돼서 시험장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다 상세히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도 중요합니다. 이 스터디인데 대부분 학생들이 스터디를 하는데 본인들끼리 모여서 합니다. 효율성이 되게 떨어질 거예요. 고만고만한 친구들끼리 하기 때문에 시간을 이제 쓸데없이 낭비한다든가 초점 없이 이렇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리트 고득점 로스쿨 재학생이나 그 다음 이제 우리 강사 변호사들이 지도하는 스터디를 진행함으로써 많이 효율성을 높일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면접 및 자소서 준비 과정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면접을 또 진행합니다. 또 자소서를 써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또 자소서를 지도를 하고, 이 부분은 물론 이제 간접 경험이 있겠지만은 실전 경험보다는 약하다, 이렇게 보이지고, 그 다음에 둘이 뭉실하게 합니다. 이것도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별로 특성을 살려서 출전학교 변호사들이 개별적으로 대처를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비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학원 전체 역량이 이제 8번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리트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고, 다른 시험에 학원 역량이 얼마나 이제 표현됐는가, 이렇게 보면은 저희 학원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78%입니다. 이 이제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뭐 서울 소재 이제 메이저 대학은 78% 이렇게 나오는데, 학원에 오는 그 변호사 수험 준비생들은 합격률이 대단히 낮은 이렇게 그 층들이 옵니다. 보통 자연적으로 버려두게 되면 합격률이 한 30% 내지 50%인데 학원에 오면 한 80% 정도 되니까 뭔가를 이제 노하우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이제 획기적인 성과들은 5급 공채는 이게 5급 행정고시입니다. 행정고시인데 39명 합격생을 배출하고 뭐 성적도 좋습니다. 차석이 2명이고 최연소가 2명이고 2등에서 5등까지가 다 본원 출신입니다. 10등 안에 한 6명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험을 이제 시험에서 나온 성과들을 비춰볼 때 이걸 가지고 그대로 리트 시험에 적용하면은 리트 시험은 훨씬 더 성과가 잘 나오리라, 이렇게 추측을 하고 또 확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계획인데, 저희들이 이제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3기입니다. 3기이고 3기가 끝나면 4기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이때는 면접 자소서 준비 기간이니까 질적으로 좀 분리된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고 1기는 12월 한 달, 그 다음 1월, 2월 이렇게 묶어서 두 묶음으로 진행합니다. 학습 방향은 제일 좋은 문제는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고, 그 다음 이때 이제 공부량을 지나치게 많이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도 이제 공부했던 학생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학생들이지만 리트는 역량평가입니다. 이게 지식을 쌓아서 점수를 올린다, 이런 시험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공부량을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는 바른 방향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5급으로 치면은 P셋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1, 2월에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시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학습 방향은 기본적으로 기출문제 유형 파악하는데 그치시면 충분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 변호사 강사님들이 방향을 잡아줄 겁니다. 그 다음에 공부량은 강의 내용을 소화하는 정도로만 이렇게 하세요. 리트 쪽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필수도서 목록을 저희들이 내드렸을 겁니다. 그걸 좀 익히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필수도서를 왜 익히는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배경 지식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근데 그 많은 배경 지식을 다 쌓을 수 없으니까 배경 지식 없어도 이제 푸는 스킬도 익히는 것이고, 여유가 되면은 배경 지식도 습득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리트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식이다, 이것보다는 필요하면은 개인에 따라서 필수 도서를 이제 독서하는 시기로 이렇게 잡는 것이 전체적 방향은 맞다, 이렇게 보이시고, 저런 작업이 끝이 나면 2기로 가면은 3월, 4월, 5월 정도입니다. 이때는 모든 기출을 이때는 다 손을 대야 됩니다. 기출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다음 기출 문제는 마스터하는 단계까지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역시 공부량도 강의 내용을 소화하시고
그 다음 필수 도서를 독서하시고 이렇게 잡는 것이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3기입니다. 3기입니다. 때로는 뭐 리트는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공부들이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하면은 양속의 질이 일부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시험은 특성이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역량을 확인하는 시험인데 본인의 역량은 최대치로 확인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시험 직전에는 감각을 최대한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져서 한 80일 정도는 공부량을 최대한 집중적으로 올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3기입니다. 그 실전 모의 가서 보시고 감각을 활성화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고 공부량은 이때는 스파르타 학습관에서 이제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학습을 시킬 겁니다. 한 1일 10시간 정도 이렇게 강제 학습을 하면은 합격생이 많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피셋하고 똑같은 구조인데 저희들이 피셋을 이렇게 학생들을 스파르타반에서 넣어서 이렇게 보면은 피셋이 자연 합격률이 14%입니다. 14%인데 우리가 저렇게 집중 학습시키니까 합격률이 79%까지 올라갔어요. 그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물론 이제 1일 10시간 이상 강제 학습한다 이 부분이 힘들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안에 효율성이 확보되면 괜찮아요. 이 안에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효율성을 확보하는 부분. 그 다음에 4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리트 시험 이유입니다. 면접 자소서 준비 기간인데 학교별 특성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예컨대 학교별로 이제 예컨대 뭐 성대 로스쿨을 나온 변호사가 이렇게 지도한다 이 부분도 있고 또 유사한 성향을 가진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학교를 권역별로 먹든지 어쨌든 개별적 특성을 살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12월 1일부터 개강하는 무료 특강입니다. 강의 방향은 일단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전부 다 초심자니까 초심자를 위해서 공부 방향 설정을 많이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많이 할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기출 문제, 기본적인 문제는 이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강의하시는 변호사님들과 긴밀하게 좀 상담을 하십시오. 전부 다 이제 오픈 마인드로 여러분들 다 지도를 해드릴 겁니다. 시행착오를 막는 것이 12월에는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 나머지는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리트 법학, 그 다음 추리 논증, 언어이해 이렇게 강의를 진행합니다. 아직은 논술은 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나름 한 달 정도 하면은 기본적인 방향은 잡힐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연간 일정입니다. 아까 이제 일부 보여드렸습니다. 실전 1기가 12월입니다. 우리가 이제 무료 강의 개설하는 것이고, 그 다음 실전 2기입니다. 1, 2월입니다. 1, 2월. 요때는 실전 대비 유형 파악하고 기출 문제를 모두 분석한다 이렇게 봤었고, 스터디를 편성을 할 겁니다. 그 다음 실전 3기입니다. 이때는 고난도 문항 대비 과정입니다. 스파르타 캠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실전을 기초적인 과정을 닦고 집중적인 과정을 또 익히고 고난도 문항에 대비해서 실력적으로 양적으로는 충분한 지식을 쌓았다 이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 스파르타 캠프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데 한 80일 정도 하면은 뭐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실전 모의고사, 그 다음 자율학습을 병행하고 과목별로 학원 내부로 실전 모의고사를 이제 출제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해설 강의를 듣고 외부 실전 모의고사를 무료로 응시를 다 강제로 시키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메가에서 하기도 하고 현재는 법률 저널에서 실시하기도 하고 이 부분은 시험을 외부적으로 많이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기출문제 분석만으로 충분한데 그래도 양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스터디 편성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스쿨 재학생이나 변호사님들이 직접 이제 스터디를 맡아서 지도를 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생활 리듬 관리도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공부 시간, 휴식 시간이 정해진 일과표에 따라 진행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때는 신체적으로도 시험의 적합성을 좀 가져야 됩니다. 리트 집중력이다 이런 부분이 예컨대 나는 공부 패턴이 40분밖에 못해요. 이렇게 하면 늘려야 됩니다. 리트 시행되는 그 시간하고 똑같이 생체 리듬을 잡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고 모의고사 무조건 참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운동 시간도 허용이 되고 지각 결석 조퇴다 사전에 허가를 받든지 아니면은 나중에는 이제 제외하는 쪽으로 퇴출을 시키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 기준은 이제 변호사 스파르타반이나 그 다음 피세 스파르타반이나 동일한 이제 논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상당히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8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리트 면접 자소서 과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과정을 상당히 세분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산 일정은 추후에 이제 공지할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강 혜택인데 1번을 조금 유념해서 보시면은 저희들이 이제 뭐 변호사 시험이든 5급이든 불합격하면 전부 다 수강료를 환불해 주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 리트도 그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120점을 못 맞는다 이렇게 하면은 수강료를 전액 현금 환불해 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열심히 같이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스파르타 과정에 갈 때 이번 과정에 등록하시면은 많이 할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모든 정규 강좌 다 자유로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고요. 복습 동영상 무료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특강, 그 다음 면접 자소서 많이 할인 혜택을 드리고요. 8번에 뭐 학원 직영 독서실을 활용한다 이렇게 할 때도 할인 혜택을 많이 드리고, 그 다음에 9번, 10번, 11번. 사실은 이제 10번, 11번이 실질적으로 질적으로 많은 의미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 학습관입니다. 현재 이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학습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은 이제 오픈된 공간인데 나중에는 약간 반개폐형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한쪽에는 이렇게 칸막이가 있고 다른 쪽은 이제 터진 쪽으로 이렇게 할 건데, 어쨌든 이렇게 오픈된 데서 공부를 하면은 개인의 집중력 저하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목표량은 채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직영 원룸인데 우리 학생들에게는 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혹시라도 지방에서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직영 원룸을 좋은 조건 하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 소재 학생들은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 입학 안내 그런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수험생들의 부담을 대폭 이렇게 줄여드렸습니다. 보시고 등록을 되도록이면 빨리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설명드릴 부분들은 이제 우리 과정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질문사항이 이제 있으시면은 이따가 개별적으로 저한테 질문하셔도 되고, 우리 변호사님들의 특강 들어보시고 또 질문을 또 개별적으로 하셔도 되고, 지금 우리 이제 변호사 선생님들은 강의에 임하는 방향, 그 다음 자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리 논증을 담당하게 될 홍경열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홍경열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 SN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작년, 그러니까 지금 8기가 이제 이번에 로스쿨 8기가 변호사 시험을 곧 보게 되는데, 저는 작년에 변호사 시험을 합격을 하고 변호사가 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강의를 원장님께서 잘 얘기를 해주셨지만, 리트에 대해서 어떻게 강의를 하게 되느냐, 뭐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런 거 궁금하셔서 오셨을 텐데, 사실 저희가 처음에 리트 초창기 기수들이 로스쿨 갔을 때 리트 준비할 때 어려움이 많았어요. 어떤 문제가 나올지도 알 수도 없고 분석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처음 보는 시험이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학원 강의를 많이 듣게 되는데 학원에 의존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이제 독점적으로 있었던 학원 강의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험을 쳐보지도 않은 사람들도 많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험 출제되는 그 원리 자체가 논리학이나 철학, 뭐 사회과학 쪽에 아무래도 초점이 가 있으니까 그런 걸 전공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강의를 하셨는데, 그게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실전적인 감각이 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시험을 실제 자기가 쳐보고 로스쿨 입시를 준비해보고 로스쿨에 들어가서 자기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자기에게 영향을 주느냐,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없는 분들이 강의를 하시다 보니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이제 저희 학원에서 직접 경험한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고, 초기 기수들이 어려웠던 부분들을 이제 뒤에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혜택을 드릴 수 있겠다. 그래서 뭐 가격 면에서도 얘기를 하셨고 내용 면에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뭐 강의를 하시는 분들마다 자기 철학이 다 따로 있겠지만, 저는 좀 이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한 강의를 최대한 줄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강의 분량을 많이 늘리는 게 강사한테는 좋죠. 뭐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강의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들을 익히게 해드리고 거기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부분만 해드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횟수를 줄이고 좀 내용을 실전적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푸는데 기출 문제가 지금 이제 축적된 게 꽤 많죠. 이제는 10회를 넘어갔으니까. 축적된 기출 문제 중에서도 보면 이제 뭐 좀 좋은 문제도 있고 조금 안 좋은 문제도 있어요, 사실. 근데 기본적인 원리에 충실하게 들어가 있어서 좋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풀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런 문제는 좀 안 좋은데 이런 문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생각하기에 따라서 좀 약간 관점이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특히나 추리논증 문제 그런 게 있는데 풀다 보면 이렇게 머릿속에서 논리가 맴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을 쳐보면 여기 강의를 이렇게 해놓고 문제 풀어놓고 다 보고 해설 다 한 다음에 문제 풀면 다 풀 수 있죠. 풀어주는 거 보면 되게 쉬워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근데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간에 쫓기면서 풀다 보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과감하게 버릴 거 버리고 챙길 거 챙기고, 그런 부분들을 풀어본 사람들은 안다는 거죠. 시험장에 들어가서 내 인생을 걸고 시험을 쳐본 사람들은. 그거를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니까 그런 면에 초점 맞추고 저희가 강의를 할 거고, 다른 선생님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리트라고 하는 시험이 법학 적성 시험인데, 초기에 법학 적성 시험은 사람들이 법학 적성이랑 무슨 관련이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IQ 테스트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지문에서 법학 내용이 좀 많아지고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나온 리트 문제를 이렇게 풀어봤을 때는 좀 관련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더. 왜냐면 로스쿨 가서 처음에 이제 법학 공부할 때, 저도 비법대생입니다. 전공이 법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법학 공부하는 게. 왜냐하면 법학이 구성되어 있는 원리를 조금 이해를 하는데, 그걸 이해하고 나면 그게 리트에서 필요한 과정이랑 연결이 돼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법학 공부하면서 제일 처음에 많이 듣는 게 요건하고 효과입니다. 법률에 정해져 있는 요건이 나왔을 때 이러이러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구조를 잘 이해하면 사실 리트 문제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어떤 사례로부터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요건을 먼저 포섭을 해내고, 그 요건에 맞추어져 있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이 요건에 해당하면 이러한 효과가 발생한다. 추리논증도 거의 다 그런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이런 이론이 있고 이런 저런 이론이 있고 이론들 다 공부해서 문제를 보고, 아 이건 이런 이론이니까 이렇게 풀어야지, 그렇게 문제를 풀진 않습니다. 한 문제당 3분 안에 풀어야 돼요. 읽고 이해하고 감각적으로 바로 그 논리가 머릿속에서 적용이 되는 거지, 이론을 알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리트 고득점 한 사람 중에 이론 알고 푸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기 고득점 하신 분들 뒤에 변호사님 많이 계신데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냥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강의하면서 그거를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이게 머리로 생각하는 절차 없이 몸에 체화되게 만들어 드리는 게 좋은 강의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만들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리트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전해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수업할 때 재밌게 따라오시면 되고, 저는 뭐 예습을 금지를 시킬 거예요. 저희 강의를 들으시면. 예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와서 들으시고 집에 가서 복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초창기 하는 건 특히나 시간을 최대한 뭐 많이 안 쓰고 여유 있게 공부하시면서 흥미를 가지시는 거 위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강의 들어주시고, 강의 들으시면서 나중에 리트 성적도 잘 받으시고 원하시는 로스쿨에 입학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열심히 강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습니까? 네, 뭐 질문 있으시면. 네, 그럼 다음 분 소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전정환 변호사입니다. 저는 일단 제 소개 잠깐 드리고, 이제 뭐 앞에 변호사님이 좀 리트의 기본을 좀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또 제가 생각하는 이제 뭐 리트 공부 방향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강대 3기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3회 리트를 쳤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기출도 없고 학원 강의도 잘 안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리트 공부하는 그 막막함을 제가 잘 알고 있고, 제가 사실 그 당시에는 정말 너무 사교육이 잘 안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문제 같은 것도 직접 분석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그런 거를 이제 강의를 통해서 다시 전달해 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강의를 이제
하게 되었고요. 저는 이제 지금 개업 변호사로 있으면서 뭐 다양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강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사실 변호사 붙은 이후에도 뭐 입시 학원 하던 알바도 뭐 하고 뭐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뭐 시민 대상으로 다양한 법률 강의 진행하는 걸 제가 좀 좋아해서 제가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난이도로 다양한 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 이제 니즈에 맞춰서 강의를 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리트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리트 중에서도 이제 추리 논증, 그거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가지고 계시는 이제 선입견, 오해, 많이 들리는 말, 이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어차피 IQ 시험이다, 뭐 공부해도 안 오른다, 뭐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은 이제 이거는 적성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또 들으신 분도 많으실 테고, 그렇게 이제 많이 들었을 건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적성 시험인 거는 뭐 틀림없죠. 뭐 제목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이제 첫 번째는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결국에는 그 시험 문제에 얼마나 익숙한가의 문제예요. 이게 어떤 뭐 적성 시험의 형태가 됐든 뭐 IQ 시험의 형태가 됐든, 심지어 IQ 테스트도 두세 번 보면 오른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시험이든지 문제 유형을 잘 알고 그거에 익숙해져서 이제 풀면은 이제 충분히 그거에 대한 보상은 온다, 이렇게 믿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적성 시험인 건 맞아요. 맞는데 이게 법학 적성 시험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출제도 초기에만 잠깐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다가 현재는 법전원 협의회에서 하고 있어요. 결국 무슨 말이냐? 법조인들이 만들어내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어쨌거나 적성 시험의 취지에 맞추기 위해서 법학 지식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요구하지는 않지만 법조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좀 있어요. 그게 뭐 다른 사람들하고 그렇게 틀린 건 아니고, 일반 논리 법칙하고 그렇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이 직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특성들이 있고, 그걸 잘 이해하면은 똑같은 논증, 뭐 논리, 추리를 접근하더라도 그게 조금은 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마치고 다음 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주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PPT를 간단하게 준비해왔는데요.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고려대학교 공대를 나왔습니다. 전기전자 전파공학부를 나와서 지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제 1학년 2학기 다니고 있고요. 다음 주에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어서 빨리 이제 설명회 마치고 기말고사를 준비하러 가야 되는 급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 학점이 86.7이거든요. 거의 로스쿨계에서 쓰레기 같은 학점으로 정평이 나 있는 학점이고, 4.5 만점에 3.3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저희 과에서는 평균보다 조금 낮은 건데, 이 로스쿨 대비하시는 분들이 워낙 쟁쟁하시다 보니까 제가 학점이 저 모양이고, 저 면허 자격증 운전면허밖에 없고요. 봉사활동 시간 0시간에 수상 경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학부 다닐 때 그냥 뭐 공대니까 취업 되겠지 이러고 정말 편하고 재밌게 학교를 다니고, 취업했다가 이게 사기업을 다니는 게 인생에서 쉽지 않구나, 그걸 깨달아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로스쿨을 가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점은 정해져 있고 토익이랑 리트에 몰빵을 해가지고 제가 작년에 토익을 10번 봤습니다. 10번. 그래서 공부는 안 하고 10번을 딱 봐서 이렇게 막 등락을 하다가 진짜 기적처럼 마지막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가 있잖아요. 그 마지막 시험에서 최고점을 찍었어요. 제 인생 최고점을. 그래서 이제 저의 이 49만 5천 원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제가 리트는 약간 좀 그냥 했는데, 제가 이제 언어는 66.1점이고 추리 논증은 73.6점이거든요. 그래서 총 139.7점이고, 추리 논증은 작년에 35문제 중에 33개 맞춰가지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왜 하려고 마음을 먹었느냐. 저는 작년에 스터디를 했습니다. 총 7명이서 스터디를 했는데 강의를 안 들었어요. 왜냐면 한 5분 정도 들어봤는데, 가장 유명하신 분의 강의를 5분 정도 들어봤는데, 뭐 할 거 많잖아요. 토익도 해야 되고 할 거 많은 와중에 그거를 듣고 있을 시간이 도저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스터디만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서로 이제 문제 풀어주는 과정이 많았는데, 그때 이제 좀 재밌더라고요. 문제 풀어주고
같이 스터디원들하고 얘기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아 나중에 기회 되면 강의를 해야겠다 해서 저는 사실 변호사 시험 본 다음에 강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 좋은 학원에서 강의를 할 기회를 얻게 돼가지고 지금 좀 학교 다니면서 일단 병행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점 굉장히 낮고 제가 나이가 이제 좀 그래도 많은 편인데 가군나군 모두 최종 합격을 해가지고요.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출제 기본 방향인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특정 전공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근데 이게 이제 이거 보면 사람들이 아 저건 그냥 하는 말이고 실제는 안 그렇겠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요게 지켜지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제가 직접 아는 저랑 친한 사람 중에 무려 2명이 지난 여름에 2018년 7월에 리트 검토위원으로 갔다 왔습니다. 리트 출제하기 직전에 일주일간 합숙을 하면서 출제진과 함께 합숙하면서 저기 한화 리조트에서 같이 검토를 했고 제가 이 설명회를 준비하기 위해 그 두 분에게 커피를 사드리면서 얘기를 막 받아 적었는데요. 드릴 말씀이 많은데 여기 시간이 이제 한정돼 있으니까 나중에 제 강의 들으시면 제가 거기서 자세한 썰을 풀어드리도록 하고 일단 중요한 게 철학, 논리학, 법학 교수님들이 출제하는데 아니에요. 물론 최고 대빵은 이화여대 로스쿨의 교수님이 전체 대빵이셨는데 교수진은 진짜 이공계부터 문대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이 3, 4, 5 모여가지고 출제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주 전부터 합숙하면서 그때 문제 출제를 하고 참고도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 논리학 책 보냐? 아닙니다. 진짜 일반 화학책부터 다양한 전공 분야의 책들을 보면서 다양한 전공 분야의 교수님들이 보면서 문제를 출제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학, 논리학, 철학 제 생각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제 추리 논증이 왜 어렵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논리학이 필요할까?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까? 있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있으면 당연히 좋은데 저거를 현실적으로 지금부터 내년 7월까지 약 8개월간의 시간 동안 내가 저거를 정복할 수 있느냐? 못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제 주변에 이제 사실 제 주변 얘기라서 성급하게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따로 논리학 공부하고 전문 지식 가진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대부분의 공통점이 강의를 들은 사람도 있고 안 들은 사람도 있는데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연습했다는 게 공통점이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진짜 가벼운 교양서 수준의 논리학 책을 읽는다든가 저는 초등학생 때 논리와 놀자라는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수학에 나오는 귀류법, 집합명제, 경우의 수, 확률통계 저는 이런 거 공부하는 건 굉장히 도움된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스터디할 때 이 문과 출신 친구들이 저거를 해서 손을 놓은 지 막 4년, 5년이 돼버리니까 제가 이제 명제 이렇게 풀어주는데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래서 원리들을 따로 공부해야 하는가 해서 이제 제가 전 질문에서 대략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시간과 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수강을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현재 학생이고 저도 이제 변시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가장 효율적으로 강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 쓸데없는 강의를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안 하겠지만 저를 위해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기출문제만 공부해도 충분할까? 여러분 막상 해보시면 시간 부족합니다. 지금 예비시험 더하기 11개년 기출, 올해 18년에 실시한 게 11년 기출이죠. 거기다가 피셋이 왕창 쌓여있기 때문에 저는 저것들을 제대로 분석하고 연습하고 반복해서 풀고 저는 오답노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답노트 만드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시간이 남으면 그때는 학점관리, 영어 공부, 자기소개서, 면접, 독서 이런 거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리트 아직 풀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쫙 풀고 12개년 쫙 돌린 다음에 나 이제 다 분석했다 하고 처음부터 다시 풀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놀랍게 왕창 틀립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처음 풀 때 맞았던 거 틀리고 분명히 오답 체크한 건데 이거 왜 틀렸었는지 기억 안 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반복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답노트 맞는 거 저는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 그리고 독서에 대해서 한 번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철학이나 예술 쪽 지문이 너무 읽기가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막 못 푼다 이런 느낌보다는 너무 거부감이 들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진모 씨가 쓴 그 미학 오디세이라는 책을 3권을 읽었거든요. 근데 그걸 읽어서 내가 뭐 정답률이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적어도 그걸 3권 읽고 이제 리트를 푸니까 거부감이 줄어들고 지문을 읽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좀 단축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과학 지문이 약하다 하시면 과학 교양서 정도 읽는 거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변호사님들은 저 빼고 다 이제 변호사님들이신데 그분들은 12월 1일부터 강의를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기말고사가 12월 6일에 마치기 때문에 12월 8일부터 강의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은 총 3시간씩 8번 강의하시는데 저는 6번밖에 못 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제 6번으로도 가장 이제 컴팩트하게 좋은 강의를 제공해 드리고자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냥 유형별로 할까 하는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할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계략적으로 생각해 놓은 거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또 마지막엔 피셋 기출을 약간 같이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객관적으로 피셋은 그러니까 문제 하나하나를 비교해보면 피셋보다 리트가 훨씬 어렵습니다. 근데 피셋은 이제 시간이 부족한 거죠. 시간이. 어쨌든 근데 피셋 출제하는 교수진 풀이랑 리트 출제 풀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저거를 푸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거 푸는 시간도 한번 가져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굉장히 놀란 게 뭐냐면은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이랑 앞서 말씀드리신 변호사님들께서 생각하는 게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할 말이 많이 없긴 한데 제가 사실 리트를 좀 3번이나 쳤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굉장히 스펙이 안 좋고 맞거든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언어에는 굉장히 점수가 먼저 잘 나왔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리트 시험에 도전할 수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 2014년도 시험이랑 2015년도 시험에서 언어를 2번 연속으로 만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언어A 같은 경우에는 근데 많은 분들이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게 뭐냐면은 공부를 해도 이게 성적이 안 오르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물론 이게 추리노님도 그렇긴 하지만 특히 언어A에 대해서 그런 부분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언어A를 좀 잘못된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할 때 스터디를 해봤는데 그 스터디원들이 준비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배경 지식을 쌓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되게 어려운 철학 지문이라든지 미학 지문들을 가지고 와서 같이 읽자고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논리학 공부를 하자고 이렇게 제가 사실 철학과거든요. 근데 사실 저 철학과인데도 그 논리학 공부하는 게 리트에 사실 도움이 많이 못 받았거든요. 이게 리트 시험은 사실 앞서 많은 변호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 기출이 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스터디를 계속 하면서 기출을 좀 적게 잡아도 한 5번씩은 돌렸죠. 모든 기출을. 그 기출을 풀면서 사실, 기존 강의들이 그렇잖아요. 사실 무슨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문제 푸는 이론들을. 근데 그 이론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 생각이 나진 않을 뿐더러 그런 방법들을 적용하면서 풀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무슨 시간을 무제한으로 준다고 한다면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언어에 만점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게 시간이 제한 있는 시험이고 그 시간 안에 풀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건 감각입니다. 딱 문제를 보자마자 언어의 문제를 보자마자 딱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겠다고 딱 그 감각이 나와야 되고 그런 감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기출을 한 번 돌리고 2번 돌리고 3번 돌리고 계속 돌려보면서 이게 문제를 계속 풀면서 감각을 익히셔야 합니다. 어떤 인간 강사님들은 이렇게 기출 악기라는 말들을 하신다고들 하더라고요. 기출 아끼면서 마지막에 기출을 풀어라.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고요. 결국 기출을 여러 번 돌리면서 감각을 익히고 그 감각을 토대로 문제를 보자마자 빠르게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번 지문을 먼저 읽어야 될지 아니면 문제를 먼저 봐야 될지 그 지문을 볼 때도 어떤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읽어야 될지 그런 감각을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의를 할 때 일단 기출을 풀 생각입니다. 강의 처음에는 일단 쉬운 문제들을 그러니까 아주 그런 쉬운 문제들을 토대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할 생각입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을게요.
네, 없으시면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고요. 그 충북대 로스쿨 5기로 해서 재작년쯤에 변호사 시험을 합격해서 지금 교대역 동문 앞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추리논증이나 언어에는 점수가 좋지 못한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철학 공부하고, 저도 철학과거든요. 철학과 출신이라서 철학하고 논술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도 실제로 논술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이제 예전에 이경규 씨가 굉장히 롱런하는 개그맨인데, 왜 개그맨이나 아직 계속 영화 만드냐 망하는데,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경규 씨가 이제 개그맨은 직업이고 개그맨은 직업이고 영화는 꿈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약간 이제 워낙 철학과가 이렇게 진로가 암울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로스쿨을 선택했는데, 저는 굉장히 철학 공부하는 거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이제 대학원 가서 전공을 해볼까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문제로 로스쿨을 선택을 했는데, 변호사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아까 전종환 변호사님처럼 강의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지금 실제로 강의를 하고 있고 해서 베리타스 법학원에서 공고가 나왔을 때 조금 굉장히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지원을 했고, 사실 이제 논술이라는 거는 미트에서 비중이 좀 적은 편이에요. 학생들이 실제로 논술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일하는 변호사냐, 논술 그냥 주장하고 근거 결론만 대충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 논술이란 과목이 정규 교육 과정에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변호사가 돼서 상대방 서면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잘 쓴 글하고 못 쓴 글하고 티가 확실히 차이가 나요. 이거 얼마 받고 썼구나, 이런 티가 확실하게 난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논술이라는 것도, 그리고 이제 채점하는 교수님들은 기본적으로 학자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학생들 글 채점해보면 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딱 알거든요. 교수님들도 맨날 논문 보시고 글 쓰는 게 교수님들 일인데, 교수님들 보시면 글 잘 쓰면 굉장히 차별화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이제 언어 이해랑 추리 논증에 비중을 둬야 된다는 건 사실인데, 약간 논술이 계륵 같은 느낌이 있죠. 하지만 또 이제 한 가지를 소홀하다 보면, 이제 변호사 시험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공부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꼭 한 과목씩 펴요. 이게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서. 근데 이제 한 과목 때문에 마지막까지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변호사 시험에서 선택 과목 이런 거 있거든요. 환경법, 노동법 이런데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 뒤로 밀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지금 같이 일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환경법 꽈락날까봐 그분 굉장히 이제 높은 점수를 합격을 했거든요. 꽈락날까봐 이제 발표할 때까지 불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실 해보면 이제 논술이라는 과목이 이게 여러분들 다 수능 세대이기 때문에, 논술도 이제 수시 이제 등급컷 맞춰서 하는 게 일반적이고, 이제 깊이 공부는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논술도 쓰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방법이 다 있고, 글이라는 게 이제 지적을 하고 첨삭을 하고 이제 코멘트를 해주면 늘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초년차 변호사님들이 이제 대표 변호사님한테 이제 코멘트 받고 그러면서 늘듯이, 여러분들 이제 법조인 되셔서도 글 쓰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글 잘 쓰면은 어디서 굉장히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험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장기적인 플랜과 단기적인 플랜이 적절하게 조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아까 원장님께서도 이제 장기적인 플랜을 보여주셨는데, 패키지 이런 걸로 이제 하시니까 논술을 따로 공부하시는 데는 부담이 없으실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거 맞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논술을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해 봤는데, 이제 논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철학 베이스로 푸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언어 이해 보시면 아까 이제 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다른 전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철학 지문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언어 이해 철학 인문학 지문을 좀 제가 따로 풀어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결국 논술이라는 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묻는 시험이거든요. 그게 이제 또 면접하고도 굉장히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요새 문제되는
그 특별재판부 설치라든가 사법농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논술 수업할 때 그런 거 신문 칼럼 뽑아서 이제 읽게 하고 이제 얘기시키고 써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 로스쿨 입시가 그 불확실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불투명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문제를 계속 제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로스쿨 실제로 가보시면 나는 왜 붙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고득점 받으신 분도 이제 계속 이제 안 돼서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죠. 쟤는 리트 막 만점인데 왜 떨어지지? 나는 왜 붙었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그 외부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이유는 그 이제 면접이나 논술이라는 요소가 채점 기준이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면접이나 논술도 준비를 잘 하시면 여러분들 뭐 어차피 리트 못 리트 전형 요소가 굉장히 다양한데 리트나 뭐 토익이나 뭐 이런 거 조금 하나 빠지시면 면접에 올인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논술을 하면 좀 이제 면접과의 연관성도 고려를 해서 시사적인 문제들 다루면서 뭐 법학 쟁점들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이제 계륵 같은 존재라 뭐 수강생이 얼마나 올까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참석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손흥민 변호사입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처음 뵙게 됐는데요. 예, 저는 한양대학교 공학과, 그러니까 보다 정확하게는 컴퓨터공학과 경영학을 복수 전공하고, 한양대학교 컴퓨터공학 전문대학 컴퓨터공학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직장도 좀 다니다가 한양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해서, 졸업하고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딱히 어떠한 그 특별한 나는 반드시 굉장히 잘할 수 있어. 뭐 그렇게 해서 강사가 됐다라기보다는 우선 뭐 제가 리트를 경험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웠었는데 이런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캐치해주지 못하는 강의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불초하나마 그런 부분들에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강사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강사에 지원하게 됐던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라고 하면 역시 시간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었었던 것 같아요. 언어이해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도 불수능 논란 때문에 익히 보셨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수능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굉장히 잘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경험해보지 못한 강사분들께서 강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랑 관련된 어떤 체계적인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요번에 강사로 진행을 하게 됐던 것이고 아무래도 모든 영역을 다 잘 해야 되는 그런 리트 정확하게는 법학전문대학원이겠죠.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다 보니까 학점부터 시작해서 영어 점수, 리트 점수, 면접 준비할 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준비하는데 굉장히 다들 하나라도 놓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다 열심히 골고루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제 강의를 들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만이 저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논리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같은 것들은 약간 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가장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큰 문제라고 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리트 점수 같은 것들도 있지만 리트 점수 외에도 면접이나 그리고 자기소개서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하면서는 정말 막막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제가 나름 그래도 한양대에서 거의 한 10년 가까이 있었던 그런 경험을 토대로 좀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원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시간 내서 좋은 이제 리트 방향 제시해준 우리 변호사 강사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설명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